먼 나라 이웃나라 일본. 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언어, 문화 모든 것들이 다른 곳 바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특히 남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일본의 성인물. 일본 AV 산업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의 AV 산업 시장 규모는 1조 엔 이상이며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 시장과 맞먹는 규모이거나 그보다 더한 규모인 셈이죠. 실제로 일본에는 비디오 가게마다 AV 코너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성인물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러브호텔과 같은 시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러브호텔이라 불리는 곳에는 피임 도구뿐 아니라 온갖 기괴한 물품들이 배치되어 있다고도 하네요. 이를 두고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도 성인물이 많다고 하는 의견들도 덜어있는데 실제 에로영화와 AV물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내 성인물은 직접적인 행위 자체가 노출되지 않는 반면 일본의 AV 성인물은 모자이크 처리가 있을 뿐 실제 행위하는 자체를 영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모자이크가 없는 영상도 많이 존재하지만요. 이러한 점들이 한국 성인물과는 꽤나 상이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AV 산업이 크게 발달한 일본은 어쩌다 성인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성진국이 되었을까요?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성인물을 대하는 자세와 성인물 산업에 대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성인물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유교와 성리학적인 문화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영린과도 같은 장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수식어를 가장 체감하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이 성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일본은 문화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문화가 있죠. 속으론 안 그래도 겉으론 최대한 예의 있어 보이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문화란 소리입니다. 이는 일본어로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두 가지 단어를 합친 단어로 개인의 본심과 사회적인 규범에 의거한 의견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일본인의 경우 자기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사용하기에 익숙한데 이러한 혼내와 다테마에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 개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인 일본에서는 미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개인 위주의 삶을 솔직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하네요. 또한 혼내와 다테마에는 일본 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데 교토의 경우 속마음을 숨기고 오사카인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일본은 사람들 앞에선 예의가 바르고 겸손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AV 산업이 발달한 측면에서 봤을 땐 정작 나의 본능을 보여줘야 할 때는 본때를 보여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프라이빗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든 거침없이 돌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 AV 산업이 발달한 배경에는 일본의 전통가옥의 구조도 한몫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가옥은 방과 방 사이에 벽이 없었다고 하며 위아래 층 사이에도 방음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즉 성관계를 하기엔 외부의 소음이 전달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절제하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를 만족하지 못한 일본 남성들이 AV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측면들 때문에 남성들이 부인과의 관계를 멀리함으로써 일본의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고도 하네요. 일본의 성문화 발달에 대해 여러 추측이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국시대를 거쳐오면서 싸움을 해야 하는 젊은 남성 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성관계를 묵인했으며 그 풍토가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의 성인물 산업이 발달한 것은 태평양 전쟁이 패망한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과 그로 인한 1980년대 버블 경제 심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성인물 시장 또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매우 미약하였죠. 우리나라 또한 과거 극장에서 에마 부인 지옥에서 건진 내 딸이나 훔친 사과가 맛있다 젖소 부인 바람난내와 같은 성인 영화들이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는데 일본 또한 이와 마찬가지였고 수위도 국내 성인 영화처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로물들은 대부분 필름 영화로 만들어져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었죠. 이를 이른바 로망 포르노의 시대라 부릅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들어서 가전제품으로 비디오 데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소룡 주윤발 같은 중국 홍콩 영화가 한국에서 크게 발전을 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일본에서는 성인 잡지를 취급하는 제작사 쿠키라는 업체가 등장하는데 이 업체는 이 비디오 테크의 인기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1977년 비디오 시장의 성장을 눈여겨보던 쿠키라는 제작사는 캠코더로 성인물을 촬영해 비디오 대여점을 통해 공급할 경우 대박을 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작사를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 이릅니다. 싸구려 잡지 회사가 영상 제작판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쿠키가 구색하고 있던 야한 동영상에 몇 가지 특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영세한 제작사가 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제작비로 제작이 가능했다는 점인데 이는 많은 배우들의 섭외가 필요 없었고 촬영 장소도 많은 필요가 없었으며 스태프들도 간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한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스토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행위를 하는 모습 자체를 촬영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배우는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만이 필요했으며 촬영 장소도 이곳저곳이 필요한 게 아닌 한 장소만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다른 기타 에로 영화 같은 성인물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 퀄리티는 떨어지겠지만
실제 정사신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쿠키라는 제작사는 비닐 잡지 제작사였기 때문에 성인 배우들의 섭외는 전문이었던 것도 이점으로 작용하였죠. 물론 당시 촬영의 결과물은 매우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퀄리티도 떨어졌지만 로망 포르노나 에로물과는 달리 플레이 자체만을 담은 영상은 처음이었으며 새로운 장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세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로망 포르노에 이어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이를 본 캠코더 촬영 비디오 제작자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고 당시 호쿠토 사나의 비디오 대여점에 이들이 촬영한 비디오들이 배포되면서 어덜트 비디오라는 장르가 창작되기 시작합니다. 즉 현재 우리가 아는 AV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점에 굳어지게 되죠. 저렴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즉각적이었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로 인해 AV 제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닐 잡지 에로 모델을 하다가 일본의 AV 배우가 된 아이조메 쿄코는 최초의 AV 배우라는 수식어를 따냈고 야가미 야스코는 초대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죠. 당시 AV 영상이 얼마나 히트였냐면 당시 비디오 시장에 표준 경쟁을 하던 파나소닉이 일본 AV 배우 아이조메 쿄코를 모델로 해서 비디오 판매 이벤트를 하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AV의 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비디오의 시대는 저물고 점점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서 숱한 남성들을 컴퓨터 앞으로 몰려들게 하였죠. 이때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 각종 P2P 사이트들이었습니다. P2P 사이트 역사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시간이 흘러 개인 방송이 대중화된 현 시점 유명하지 않은 개인 방송 플랫폼에는 온갖 성인물들이 빗발치며 일본 AV 배우가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기도 하는 일화들도 많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시미켄 배우가 있죠. 이들은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공급 측면에서 일본처럼 AV 산업이 발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돈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닌 문화적인 근간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과도한 야구 동영상 시청은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가 좋다는 소리죠. 오늘 일본 AV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